인성이 좋아야 성공한다.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한다. 행운이 따라야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부터 노력할수록 망가지는 뇌의 속성을 알려주겠다. 안녕하세요, 블랙그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뇌과학, 그 중에서도 신간이라 아주 따끈따끈한 이 책, 강범구 작가님의 부의 역설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 채널이 부를 다루는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 일상에서 엄청난 많은 영향을 가져오죠.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아는 게 100번 1000번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뭐든지 건강한 거,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또 제가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도 아주 많이 유익하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공이라는 단어가 구독자님들께 별로 와닿지 않으시다면 건강, 행복으로 바꾸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나는 더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양보하고 배려한다. 이런 생각이 기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가? 나는 돈이 없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나는 미움받으면 안 되기에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기에 양보하고 배려한다. 그렇다. 이런 생각의 기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언가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는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환경 탓, 사람 탓, 자기 탓을 하게 만든다. 제한 신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신의 뇌를 지치게 한다는 데 있다. 그것이 옳은 행동이든 아니든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은 당신의 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는 당신의 의지력과 컨디션을 크게 소모시킨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마이스터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A, B 두 그룹으로 나눠진 참가자들은 같은 영상을 시청했는데 A 그룹은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B 그룹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영상 시청 후 두 그룹의 악력을 측정했고 결과는 B 그룹의 악력이 A 그룹보다 약하게 측정되었다. 감정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의지력이 소모되었고 의지력의 소모가 악력이 충분한 발휘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또 다른 실험도 있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의지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것만으로도 의지력은 계속해서 소모된다. 바우마이스터에 의하면 전날 잠들기 전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의지력이 소모된다. 다음 두 문장 중 하나를 마음속으로 골라보아라. 1. 저는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2.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1. 저는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보는 편입니다. 2. 저는 사람들의 단점을 잘 보는 편입니다. 1. 저는 즉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2. 저는 생각이 많아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이 두 문장을 보여주면 대부분 1번을 긍정적인 것으로 2번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잣대들이다. 왜냐하면 1번의 성향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2번의 성향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잣대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성공을 거머쥐고 한들 나의 본성과 다른 행동을 하려니 의지력만 소모될 뿐이다.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성공한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뇌가 성공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의지력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 반면 뇌가 하게 하면 생각보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미국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버튼을 주고 그것을 누르게끔 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시점에 자유롭게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를 뇌파 검사기, 근육 신호 측정기로 측정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실험 참가자는 우선은 그가 버튼을 누르겠다는 의지를 발현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이때 발생한 전기 신호가 뇌의 신경계에 전달된다. 그렇게 전달된 명령에 따라 그의 손이 움직인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험 참가자의 뇌파와 근육 신호 결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실험 참가자가 움직이고 싶다는 뇌파를 발현하기 이전에 신경계에서 이미 근육 신호를 내보낸 것이 측정됐다. 실험 참가자의 의지보다 뇌의 신경계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리벡 교수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결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유의지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그동안 집, 학교, 사회에서 참아야 한다라고 배웠다.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라 알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다. 성공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 사실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박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이어트를 비롯해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로 작정했을 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뇌가 건강에 충분한 에너지를 분배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들의 뇌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다 큰 병에 걸릴 거야 와 같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뇌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이미지만 심어준다. 그러면 뇌는 실제로 건강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운 없이 누워있거나 충분한 식사를 못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생각 훈련을 통해 뇌가 나의 건강에 에너지를 분배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미 건강해. 나는 매일 충분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하고 있어. 같은 생각은 건강은 생존에 중요하다라는 내면 언어로 전환되어야 뇌를 변화시킨다. 나 또한 스스로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반복하여 기적적인 건강 증진을 이뤄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할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생각을 통해 뇌를 바꾸는 것이다. 상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눈을 감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모습만 보여.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부자가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끈기와 담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오직 현실의 상황에서 눈을 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 이러한 한 끗 차이에 있어요. 학력이 짧아서 아직 배울 게 있어서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 등 그러한 현실은 잊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노트에 적고 더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불가능을 고려하지 말아 보세요. 이게 힘들죠. 알죠. 저도 시크릿이라는 책을 20살 무렵에 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 당시 베스트셀러라니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7년 후에 다시 그 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그냥 믿어보자고 다짐했죠. 믿는 게 쉽진 않았지만 믿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꿈에 그리던 회사,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 꿈에 그리던 아이까지요. 아니 꿈이 왜 이렇게 소박하냐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이거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저에게는 절실했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29살에 공채에 합격해 버립니다. 입사 후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서류 심사에서는 후보군 중에서 가장 밑에 소위 일단 이력서에는 합격으로 옮겨는 놨는데 사실 대타형이었어요. 더 젊고 더 좋은 학교를 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다른 후보를 뽑는 게 당시 회사에서 기정사실이었단 말이죠. 사장님도 부장님도 과장님도 모두 그 의견에 동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종 면접이 끝난 후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더군요. 네, 제가 그때 뽑혔습니다. 그 올 A 플러스로 졸업한 그 똑똑한 후보자를 제치고 말이죠. 사실 취업 준비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여자 29이면 거의 노땅 취급 당했을 때였거든요. 곧 결혼할 나이고 그러면 또 그만두겠지 싶어서 사실 기업에서 웬만하면 사실상 여성 20대 후반부터는 기피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관문들을 하나씩 돌파해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직장, 결혼, 아이에 집착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20대인 저에게 난임이라고 했단 말이죠. 아니, 대학병원에서 아무에게나 난임이라고 진단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좌절을 맛봤죠. 당시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때는 결혼이라면 1도 생각을 안 했던 그 나이였는데 그때부터 무조건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좀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스스로 꿀리지 않을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보통 거꾸로잖아요. 직장 구하고 그 다음 연애하고 마음 맞고 때 되면 결혼하고 그리고 신혼을 적당히 즐긴 다음 아이를 갖는 순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시 결혼할 마음이 1도 없었는데 난임이라고 하니까 아이를 가져야겠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큰 결심을 그때 했죠. 이직, 결혼, 아이. 내 친구들 전부 직장에서 자리 잡고 놀며 인생 즐길 때 저는 다시 밑바닥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대학에 들어갔고요. 당시 정말 단 하루도 5시간 이상으로 자본 적이 없을 만큼 4년을 매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노력 끝에 모든 것이 제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고 아직도 소름이 막 돋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상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지금 아이 키우면서 조그마한 온라인 사업하면서 집안일에 육아에 절대 쉽지 않아요. 상상하려고 마음 잡으면 언제 잠들어 버리는지 다음 날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의 이 다소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제 머릿속에 오직 그것만이 있었어요. 오직. 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난한 뇌 테스트입니다. 1.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밝은 미래가 찾아오리라 믿는다. 2. 성공하기 위해 하기 싫어도 매일 책을 읽는다. 3.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각종 자기계발을 한다. 4.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참고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6.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친다. 7.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실패를 곱씹는다. 8.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가난한 뇌를 버리고 부자의 뇌를 가지기 위해 혹은 건강하고 날씬한 뇌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상상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가상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은 엄청나게 기회라는 걸 부디 눈치채십시오. 그러니 스스로를 자신의 언어에 계속해서 노출시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요, 꿈이요, 희망, 소원, 뭐든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이 된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제 친구는 대답합니다. 내가 경단녀라 취업은 힘들 것 같고 뭘 좀 배워보려고. 뭐 배우고 싶은데? 제 친구가 또 대답합니다. 딱히 없는데 요즘 뜨고 있는 자격증 뭐지? 자격증이나 한번 따볼까?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으로는 절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요. 명확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이 100%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건 다른 채널에도 많으니까요.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자신감이 쌓여있던 나의 어릴 적 시절, 그리고 시작된 학업과의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다툼,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 내가 먹던, 다 함께 나눠 먹던 도시락, 내가 쓰던 일기장, 그때 듣던 노래, 내 그 예쁜 시절, 내 머릿속을 꽉 채운 그 꿈,
내가 그때 포기했던 것, 돈 되지 않을까봐,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해서, 해보고 싶은데 재능이 없을까봐, 실패할까봐 겁나서 등의 이유로 내 가슴 깊숙이 넣어둔 그 꿈, 그거요. 이젠 다시 꺼내서 들춰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신봉자도 아니고요. 뇌에 대해 잘 아는 뇌를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딱히 똑똑하지도 또 재능이 막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가 딱 하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오늘을 깊이 있게 살고 싶다는 점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닌 내가 만족하는 하루를 살며 세상 만물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기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 철학, 건강, 뇌과학 등 우리의 생을 깊게 살기 위한 곳이라면 뭐든지 찾아서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죠. 지금까지 블루앤그린이었습니다. 안녕.